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2020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은 매도했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는 유입되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금융주가 우리 금융의 어닝 쇼크로 동반 조정을 받았고요. 그 가운데 조선주는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저와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샘플러스 박수범, 김양균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프로그램 말미에는 어김없이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죠. 02-3153-2611번 전화 받고 있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 순서 지금 바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반등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기관 쪽에서 오후장 들어 매수로 돌아오면서 낙폭을 줄여주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오늘 하루 좀 심심하게 보셨다고요? 네, 오늘 좀 심심한 하루였습니다. 뭐 일부 종목들 특히 이제 금융주 쪽으로는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나왔지만 하지만 뭐 조선주라든가 뭐 일부 그리고 뭐 장중에 또 S1에 대한 또 희소식, 좋은 이제 호재가 나오면서 또 S1이 또 10% 가까이 또 상승하는 흐름도 좀 나와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로 해서 철도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테마 관련주들이 뭐 안철수 관련주들도 뭐 안철수가 기자회견 한다는 부분 때문에 좀 움직여줬던 부분들. 이번 한 주가 뭐 특별한 뭐 호재도 없고 뭐 악재도 없는 한 주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따라 이제 뭐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좀 장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대거 나오기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 쪽에서는 테마주가 그나마 활발한 움직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양균 전문가님, 오늘장 이슈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네. 요거 앞두고 이제 이슈가 조금 떠올랐죠.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지난 주말에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네. 지금 러시아와의 이제 국감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그 가스관 관련 사업 진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라고 질문에 대해서 사업이 좀 안 되는 쪽은 중장기적으로 좀 미루겠다라는 답이 러시아 한어 가스관 관련 사업의 무상 가능성 대두되면서 사실 지난 주말에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러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일단 그 한어 가스관 사업이라는 것이 뭐냐면 북한을 거쳐서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로 운송하는 이 LNG 천연가스 사업보다는 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PNG 사업 쪽의 메리트, 그러니까 수송료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이 추진됐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들여오려고 하는 그 사할린의 그 가스가 PNG의 그 품질이 국내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친다라는 것 하나고요. 네. 또 하나 러시아가 올해부터 이 PNG 사업 쪽보다는 LNG 쪽에다 비중을 더 치중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떨어졌다 이런 측면. 또 하나는 러시아 푸틴 총리하고 일본 총리가 푸틴 대통령하고요 일본 총리가 6월달에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할린에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일본의 이제 북해도 쪽으로 해저 라인을 네. 건설한다 이런 얘기에 합의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이제 배척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시각이 가능성이 있는 사업 쪽으로 좀 집중하자라는 쪽, 이제 10일, 13일 양일간 푸틴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여기에서 네. 뭐 이제 두 번째 만났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놔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가망 없는 얘기 계속 길게 끌어봐야 뭐 결과물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러 간에 그 추진되고 있는 나머지 가스관 사업 이외의 나머지를 본다면 결국은 이제 철도, 유라시아 철도죠. 이게 이제 대륙간 철도 사업이 아마 가장 유망하지 않겠냐. 이런 쪽에 관련돼서 오늘 또, 이 철도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우리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처음 만났었던 지난 9월 달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내가 이제 꿈꿔왔던 것이 부산에서 러시아를 통해서 네. 유럽으로 가는 그런 이제 기차 철도 라인을 꿈꿔왔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 관련 종목을 몇 개를 좀 짚어보면은요, 대호 AL이 그 객차용 알루미늄 상판을 현대로템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대하 TI가 철도 신호 제어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또 세명전기는 한국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에 전철용 그 금구류를 납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노스는 열차 무선 통신망 TRS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로템은 이번에 상장됐죠. 현대차 계열의 기관차 그리고 철도 차량을 제조하는 업체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박수범 전문가님, 이번 주 호재도 악재도 없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말부터죠. 또 중국에서 삼중 전야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중국발 모멘텀 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호재 재료가 될 건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삼중 전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 열리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시진핑 정권은 좀 바뀌었죠. 이 부분에서 이제 삼중 전야가 지금 열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예측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 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이제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1가구 2자녀 얘기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관련된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던 락앤락 같은 이제 종목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린이 관련된 이제 백신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제 백신 생산량을 갖다가 잘못 측정해서 네. 지금 이제 백신도 좀 굉장히 많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백신 회사들도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대장주 지금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대장주 포트폴리오 꾸려지고 있죠.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말 그대로 불기둥처럼 내일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종목의 수익이 더 좋을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장되는 순서죠. 내일장 대전 전문가들의 수익률 화면을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에이제 렌터카 오늘도 올랐습니다. 수익률 11%이고요. 현대 위아도 반등하면서 수익률은 3.4%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균 전문가입니다. 세코닉스와 코렌텍 지난주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플랜트는 오늘 9% 급락하면서 수익이 대폭 줄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근호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SAMT 오늘도 추가 하락하면서 손절가 근처까지 왔는데요. 내일장 반등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면 캠피슨 여전히 매수가 위에 움직이고 있죠. 플러스 2.4%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경락 전문가입니다. SM 지난주보다 더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1% 기록하고 있고요. 할인도 반등에는 실패했지만 5일선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나이가 반등하면서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정민 대표입니다. 위메이도 오늘 급락하면서 수익률 모두 반납한 상태이고요. 0.7% 손실권으로 돌아섰죠. 반면 우주는 한다는 오늘 반등하면서 수익률 1%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송상우 전문가입니다. 삼진 L&D 지난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매수가 웃돌면서 0.3%의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윤종민 전문가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J콘텐트를 손절가를 워낙 짧게 잡아셨는데요. 오늘 손절됐고요. S코닉이 마이너스 0.9%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수익률 살펴봤고요. 이어서 AS를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에이즈 렌터카 흐름이 상 좋고요. 현대 위아도 오늘 AS 해주신다고요? 네, 에이즈 렌터카 잠깐 좀 말씀 좀 드리고 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에이즈 렌터카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적인 모멘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의 바닥권에서 말씀을 드린 이후에 계속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요. 그게 따른 22평선 위에서 지금 이제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계속 말씀드린 게 21선 부근에 오면 계속 추가 매수 시점이니까 좀 관심을 네. 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1.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죠. 이러한 흐름이라면 이제 단기 행보 구간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 현재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 행보 구간에서 좀 더 벗어나서 2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좀 목표가에 12,000원까지 계속 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오늘 현대위아도 나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대비 강했죠. 0.84% 오르면서 18만 1,000원대 주가 종가를 기록하면서 마감지였는데 좀 보유하신 분들 수익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현대기아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죠. 뭐 자동차 부품 오늘 뭐 만도도 흐름이 뭐 반등 구간을 좀 만들어줬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조금 눌려줬던 흐름이 좋지 못했던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금일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만도보다도 차트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만도도 좋지만, 그리고 뭐 최근에 또 크게 급등하고 있는 뭐 한일이와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들도 좋지만, 현대비아는 여러분들이 좀 더 굵직하게 좀 들고 갈 수 있는 뭐 충분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이니까요. 좀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님, 너무 아쉬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플랜티네. 일단 지난주까지 흐름이 13% 수익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 무려 9%좀 급락이 나왔어요. 먼저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흐름이 탄탄했는데 발표하고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급락 구간에서 어떻게 뭐 손절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었고요. 네. 오늘 이제 그 급락의 원인과 또 앞으로 향후 대응책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랜티넷은 실적이 3분기에 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제가 포트에 포함시키는 종목들은 실적 호전주를 첫 번째로 잡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실적 호전에서 호전이라는 말을 빼야 될 정도가 됐는데, 지난 11년 연속 흑자를 실현해오는 기업이고, 현재도 흑자 중입니다만은 실적이 3분기에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일단, 향후 전망 같은 것들은 사실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왔고요. 일단 그 유해 콘텐츠 차단 서비스에 관한 기대감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네. 또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가 위치가요, 저점 바닥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신뢰할 만한 저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시는 건데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런 중요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면서 반등이 들어왔고, 일봉으로 보시면 21 이평선이 눌림작용을 해오던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21 이평값이 눌림을 해오던 자리에서 돌파로 돌아섰단 말이죠.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네. 돌파하다가 사흘 연속 양봉이 크게 나왔죠. 네. 이 사흘 연속 나온 자리가 보면은 누가 주로 샀냐를 보면 수급을 봐야 되겠죠. 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강하게 좀 사줬습니다. 오늘도 기관은 팔지는 않았어요. 네. 외국인이 팔았죠. 자, 그런데 사흘 동안 열심히 올라놨던 거 거의 다 오늘 반납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 네.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던 21 이평 값을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오늘 이제 실적 실망감으로 실망 매물이 좀 출현했다 정도로 보시는 것이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는 기관의 매물은 아직 안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21 이평선이 지켜진다면 아직 오히려 오늘의 그 하락은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도, 단기 매물 소화의 과정으로도 읽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원래 제시했던 손절 가격은 전 저점이 8,500원을 제시했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손절 가격을 높이겠습니다. 네. 21 이평선 가격인 9,000원으로 손절 가격을 높이고요. 21 이평선인 9,000원이 훼손됐을 때는 매도 관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목표가는 그대로 변함없이 12,000원 네. 그대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플랜티넷은 손절가가 이제 이익 실현가가 9,000원으로 좀 조정이 됐다라는 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한 종목 더 좀 AS를 받아볼게요. 세코닉스도 있죠. 물론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네, 추세가 그대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뭐 5일선 훼손 안 되면서 단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아주 편안하게 해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카메라 렌즈 전문 생산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 차량용 그 후방 카메라 분야가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유보율이 2,600%나 된다라거나 뭐 최근에 이제 실적 대비 PER을 계산해 보니까 EPS가 주당 순이익이 3,000원 정도 선으로 현재 주가는 결코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측면이죠. 네. 최근 수급이 여전히 좋습니다. 기관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최근에 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5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외국인과 개인이 이제 좀 팔고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꾸준히 갑니다. 누가 끌고 왔느냐가 답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직은 5일선도 훼손되지 않은 아주 탄탄한 추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값은 충분합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저항벽이 사실은 없어요.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 안고 제가 손절 가격을 조금 높여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네. 입절가가 되겠죠. 예. 24,500원 손절가를 제시했었는데 초기에 네. 이제는 가격을 높여서요. 26,000원 20일 2평 값을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0일 2평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추세 상승 흐름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고 네. 제가 초기에 목표가 정해드렸던 직전 고점인 32,000원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삼성 SDI군요. 3분기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주가는 17만 원대로 내려왔죠. 최근 테슬라가 파나소닉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소식이 좀 악재로 작용했는데 20만 원대 주가 회복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 삼성 SDI 들고 오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뭐 삼성 SDI 그야말로 2차전지 수혜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저도 네. 이제 과거에 이번 정도 6월 달이었나요? 14만 원일 때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이제 14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급등하면서 20만 원까지 터치하고 제가 다시 뭐 17만 원대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삼성 SDI를 다시 한번 밑에서 걷어 올릴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라면 여러분들 아마 뭐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라고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 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브라운관의 전체적인 생산을 좀 맡았던 게 이제 삼성 SDI였고, 그 브라운관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는 그 에너지 관련된 2차 전지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지금 이제 ESS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죠. ESS 사업을 지금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삼성 SDI가 뭐 최근에 보면 뭐 지금 뭐 테슬라하고도 뭐 지금 납품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뭐 파나소닉이 뭐 선택되면서 뭐 앞으로 그러면 삼성 SDI가 뭐 좋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좀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네.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는 BMW에도 지금 이제 제품을 지금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는 폭스바겐, 예, 그리고 뭐 국내에도 지금 이제 뭐 들어와 있는 뭐 크라이슬러라든가 이런 쪽에도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가 뭐에게 뭐 납품을 안 한다 해서 삼성 SDI가 지금 현재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약간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는 좀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금 현재 뭐 거래처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또한 2008년도부터 이 2차 전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자동차 2차 전지 분야를 준비해왔고 그에 따른 뭐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속적인 조인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뭐 이건희 회장 다음에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아무래도 좀 회장 자리에 삼성그룹을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또 2차 전지 분야였는데, 네. 그 분야가 테슬라에 납품을 못한다 해서 삼성 SDI를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완성차, 정말 글로벌 업체들의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ESS 사업인데요. ESS 사업 같은 게 앞으로 여러분의 좀 중심을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가장 화두가 뭡니까? 바로 에너지죠. 자,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 중에서 ES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래 B2B 쪽에서는 이제 납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B2B라면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에 좀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들이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소비자 쪽으로 지금 현재 맞춰져서 소비자 관련된 ESS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일본의 니치코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일본 쪽에서 작년 상반기부터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ESS 가정용 제품이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좀 주목하셔야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독일 쪽에 ESS 그 기업용 제품을 지금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ESS 사업이 앞으로 삼성 SDI 2차 전지뿐만 아니라 ESS 쪽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좀 점유를 할 수 있는 발판을 지금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또 관심을 좀 네. 삼성 SDI에 좀 가져야 된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마시고, 어차피 회사라는 거는 미래를 먹고 삽니다. 주가라는 건 미래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SDI가 앞으로 발판을 가지고 상승할 흐름은 충분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 이제 보시다시피 62평선까지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실 때도 62평선이 밑에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는 62평선 아래인 17만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자, 17만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더 충분히 반등 매수 물량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손절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6만 5천원 제시하고요. 그에 대한 목표 가격은 25만원 좀 크게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 좀 해소가 됐죠. 삼성 SDI 매수 가능은 매수 가격대는 17만 원이라는 점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양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고요.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죠. 네, DK락입니다. 코스닥 종목이고요. 오늘 부합에 마감했지만 5일선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양균 전문가님, 오늘 내일장 대장주 종목이 DK락이라고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불기둥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근데 네. 그렇게 뭐 수익을 내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큰 변동이 없는 흐름을 갖춰주면서 추세 네.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에 제 포트에 편입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소형주입니다. 시가총액이 870억 정도 규모의 작은 기업인데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피팅이라고 하죠. 관이음새 이쪽 밸브 또 제조 뭐 이런 전문 기업인데 전방 산업으로는 정유화학이라든가 발전, 조선, CNG 그리고 반도체 등 아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 다량 다품종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경기가 이제 호조를 이루면서 또 셰일가스 개발 수혜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까 러시아 가스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PNG 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셰일가스 분야는 앞으로 엄청난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성장이 가파르게 좀 나타나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셰일가스 쪽에 더 비중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지난 정부가 셰일가스 분야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2017년부터 북미산 셰일가스를 들어올 예정으로 있고요. 이 관련된 기업들에는 수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겠습니다. 당시 지난주 제도 설명 드릴 때 네. 이민주 에이트넘 인베스트먼트 회장이 네. 지분을 12.1% 가지고 있는 2대 주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이민주 회장이 셰일가스에 대한 안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북미에다가도 미국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 참고로 같이 해보시고요. 지금 전방 산업이 또 호조를 이루면서 수주가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수주 급증을 커버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공장 시설을 3배로 확장을 한 이 신공장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공장을 3배로 늘릴 정도라면은 뭐 좋다는 얘기겠고요. 기업의 그 재무 구조가 또 아주 견실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이 20%대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뭐 튼튼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순현금 자산만 해도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77억을 현재 보유한 상태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데 2분기 수주 잔고도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 증가를 했고요. 또
유보율도 1600%가 넘는 아주 네. 튼실한 기업인데 네. 수주 호조 증설 효과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기록 예상되고 있고 네. 지금 현대로템, 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벤더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 종목은 조금 빡빡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움직임이 덜하니까 그렇죠. 차트에서 제가 라인을 그려봤습니다. 보니까 과거에 저항대로 계속 작용했죠. 지금 그 라인에서 머물러 있지만 사실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한 시점을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해줄 겁니다. 과거의 저항대는 이제는 지지선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단 현재 주가 11,000원대의 저항대 라인을 훼손시키지 않은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11,000원을 전후한 가격 1,900원에서 11,2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종가가 11,1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까지 좀 높이 잡았습니다. 손절가 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에스테라, DK라 최종 정리해봤고요. 두 전문가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불개동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내보고 있죠. 어떤 종목 들고 오셨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개동 종목은 한일이화였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매수가 긍정적이었죠. 오늘도 장주 14장 초고가 기록했는데 오늘 종가는 0.2% 약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자, 그에 맞서는 김양균 전문가님의 내일장 불개동 종목은 세명전기인데요. 오늘 이미 불개동이 나왔는데 기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한일이화 대 세명전기, 세명전기 대 한일이화였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님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한일이화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뭐 장주에 사상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한일이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타고 다니는 현대차라든가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시트라든가 그리고 도어 트림 그리고 뭐 파워 윈도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서 지금 이제 현대랑 이제 기아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한일이화가 지금 현재 현대랑 기아 쪽만 거래처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거래처를 보게 되면 닛산 그리고 포드 미국의 또 포드 그리고 또 폭스바겐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현재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매매 거래처가 좀 다양화되어서 한일이화가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는 부분이고 자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또 그리고 한일이화 지금 신고가입니다. 뭐니 해도 지금 이제 뭐 내일 불기둥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어떤 이제 한일이화의 뭐 실적이라든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지금 이제 한일이화를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지금 이제 5일선 부분에서 계속해서 21선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는 차트는 그야말로 이제 신고가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고 단기 급등을 했대서 우리가 못 들어갈 게 아니라 정말 내일 정도에는 한일이화 다시 한 번 더 수급상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죠. 자, 차트상에서 이제 수급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보시면 어제랑 오늘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지만 수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아직까지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고 충분히 뭐 1박 2일 트레이닝 관점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올해 매출이 작년 매출보다는 약 50% 정도는 더 크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실적도 좀 기대감이 좀 큰 회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2,5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좀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2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종목 한일 이화였는데 아직 고점 더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균 전문가님, 한일 이화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네, 정말 잘 가는 종목이죠. 네. 그러나 급등을 하는 종목은 아니더라고요. 그죠? 예,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러면서 계단식으로, 예, 네. 시간이 지난 이후 보니까 이렇게나 많이 올랐나 하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불기둥 종목이죠. 그래서 내일 오를 종목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네. 그거 외에는 뭐 흠잡을 게 없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내일 뭐 급등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지만 뭐 그래도 기업적인 부분이나 어떤 수급이나 양호하기 때문에 쭉 올라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습니다. 뭐 긍정적인 전망 이 없으시죠? 네, 네, 중기적인 관점도 좋고요. 예. 그리고 내년까지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셔도 되는데, 일단 뭐 불기둥이 이제 이 프로의 이제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일 정도에 좀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이 좀 어제도, 오늘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좀, 거래량이 좀 줄어든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일봉상 흐름은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 내일 정도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크게 좀 형성해준다. 50만 주 이상 좀 크게 좀 거래량 형성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일봉상 양봉 흐름이 좀 만들어진다 이러면은 충분히 큰 불기둥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니까 좀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한일 이화 흐름 여러분들도 좀 주목을 해주시고요. 이어서 김현균 전문가님의 불기둥 종목은 세명전기입니다. 오늘도 앞서 좀 살펴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에서부터 8% 급등, 이미 불기둥이 나온 종목이에요. 네,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파라다이스를 불기둥 종목으로 가져왔을 때도 그렇죠. 불기둥 나왔는데 다음날 떠나갔죠. 네. 예,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측면하고 네. 또 하나는 김영인 대표는 이 테이크5라고 해서 실적 호전주를 말씀드립니다. 가치주 위주의 네. 그런 이제 종목 선택을 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재료를 더해서 급등이 이미 나오고 있고 움직임이 시작됐다라는 측면 외에도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 아직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 세명전기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요. 송배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한국철도공사라든가 지하철공사 이런 곳에 이제 애자라고 그러죠? 금구류라고 합니다. 철도용 전기 금구류. 이걸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이제 한러 정상회담에서, 유라시아, 대륙간 철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좀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업은요, 51년이나 된 기업입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업인데, 그 창업주가 아직도 경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은 무차익 경영입니다. 남의 돈을 전혀 빌려 쓰지 않고 있고 또 기업 내에서도 증자 같은 것이 없는 기업입니다. BW 발행도 한번 안 하는 그런 아주 탄탄한 기업이고 이 이익금만 450억 원을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최상급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유동성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연말 배당도 나옵니다. 코스닥 기업 중에 연말 배당 주는 회사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기업은 매해 70원씩 그러니까 액면가 대비 14%의 액면 배당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기업 내용도 튼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값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되겠는데요. 네. 지금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붙었죠. 그래서 오늘 거래량도 뭐 300만 주가 넘는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이 러시아 대통령이 12일 날 방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일주일 이상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 가치가 희석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아직 여유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직전 고점 라인 정도는 현재 충분히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은 돌파했거든요. 그러나 장중 고점은 아직 돌파 못했습니다. 내일 장중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불기둥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변동폭은 상당히 줄 것으로 보여져서 네. 매매 관점은 현재가보다 조금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낮게는 5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짜리요. 이 자리가 있는 4,600원 정도 선에서부터 5,000원까지 사이에서 좀
폭을 크게 잡고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000원 위에서는 좀 메리트가 불안해져 보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목표 가격으로는 한 6,500원 정도까지 높이 잡혀서 탄력이 붙은다면 6,500원 정도 선까지 충분히 보실 수 있겠고 손절 가격은 짧게 잡아드립니다. 4,5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건은 내일장에서 좀 조정을 받으면서 4,600원대 출발을 해야지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일 텐데요. 박수범 전문가님, 세명전기 오늘 이미 급등하면서 불기둥이 나왔던 종목인데 내일 추가 상승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세명전기 정말 좋은 회사죠. 네. 정말 좋은 중소업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좀 거래량이 정말 없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세명전기. 네.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너무 작다는 부분들이 좀 약점인데 아무튼 이거 지금 이제 철도 관련주로 해서 지금 같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명전기가 지금 대장주가 아니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세면전기가 아니라 철도 관련주라면 대장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요, 그렇습니다. 이제 철도 관련주 뭐, 대오에이라든가, 대아TI 뭐 이런 네. 기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테이크5라는 그 매매 기준을 항상 지키기 때문에 첫 번째가 실적 호전주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철도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명전기만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기업이고, 네. 기업 재무 구조가 탄탄하고, 네. 이제 규모는 좀 적습니다. 네. 회사를 확장시키지 않는 그 특성을 그 CEO가 대주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내일 불기둥주니까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업의 그 이제 이 튼실함을 좀 밑바탕으로 혹시라도 네. 뭐 또 고점에서 이렇게 좀 물리시더라도 네. 리스크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좀 급등을 보고 주식 초보자분들도 한번 따라해볼까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좀 단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죠. 중장기적으로도 유효한 건가요? 장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쵸. 푸틴 대통령 오는 날까지 재료가 네. 살아있을 테니 네. 그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그 저점을 이용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세명전기까지 내일장 불기둥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실시간 증문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전화 신청 받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 궁금하신지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참여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KG 모빌리언스고요. 네, KG 모빌리언스. 예, 매수가 13,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입니다. 25%요. 13,300원대시라면 뭐 최근에 좀 매수하셨나요? 좀 오래 되셨나요? 한 2개월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아, 2개월 전에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은 한 9월 달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좀 그 사이 좀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었죠. 네. 네, 고민도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도 좀 조금만 있으면 좀 매수가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박수범 전문가님, KG 모빌리언스 들어왔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도 참 좋은 종목이죠. 네. KG 모빌리언스 지금 뭐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결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매출이라든가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흐름들인데요. 뭐 KG 모빌리언스뿐만 아니라 뭐 다날이라든가 이니시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 자체가 지금 이제 같이 쭉 움직여주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가가 13,300원에 비중이 25% 좀 들어가셨는데요. 네. 뭐 이 정도 가격이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12,7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매수가 근처에 다시 한번 좀 올라온
분위기인데, KG 모빌리언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차트상으로 보실 때도 지금 현재 양봉을 그릴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전환 신호가 나오면서 양봉을 그릴 때마다 지금 현재 거래량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집이 진행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좀 목표 가격은 좀 더 높게 잡으시고, 네. 지금 이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다시 한번 이제 정배열 구간을 좀 들어설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좀 홀딩해서 좀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G 모빌리언스 15,000원대까지 한번 더 홀딩해 보자라고 하시니까 우리 어머니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화 연결 전에 이연 제가 좀 들어봤는데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로 안 주셨어요. 매수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어머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다산 네트워크요. 다산 네트워크요. 예. 예.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여쭤볼게요. 6,459원이고, 예, 10%거든요? 6,459원의 비중 10%시고요. 예, 조금 샀다가 좀 더 사가지고, 그게 추가 매수해갖고 그랬는데요. 네네. 이게 며칠 전에, 종목 추천을 받아갖고 샀었는데요. 얼마 네. 전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금 올라왔었는데, 며칠 또 3일 상간에 계속 빠져가지고요. 예. 저 어머니, 그럼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종목은 언제쯤 들어가신 거세요? 지금 한 2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9월 말쯤 들어가셨나봐요. 예, 예. 그래서 한 6,800원 최고가 좀 찍고 좀 다시 또 밀렸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네. 좀 추가 매수 조금 더 해가지고요. 네. 매도가를 얼마까지 봐야 되는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뭐 중장기, 단기 그런 상관없으시고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잘 도와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김현균 전문가님, 다산 네트워크스 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네. 좀 보시나요? 예, 이 다산 네트워크스는 사실 이제 뉴스를 많이 탄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네. 정치 관련주인데, 이제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대주주 CEO가 남민우라고, 이 남민우 대표가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 자체는 또 벤처협회 회장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타이틀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창조 경제 이끌어야 될 상당히 중책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실적이 조금 미치지 못함이 좀 아쉬울 뿐입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예, 앞으로 좋아질 건데 한번 내용을 잠깐 보면은 다산 네트워크스 하면은 히든 챔피언 육성 대상 기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장성 측면에서는 지금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을 뒷받침 잘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히든 챔피언 대상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대출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이제 해외 사업 같은 것들에 지원도 받게 되죠. 이번에 이제 기업 내용을 재료를 잠깐 보니까 대만의 최대 통신사 청화텔레콤이라고 하는 곳에 네. 장비를 공급을 했고요. 이 기업은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하고 대만 이런 곳 등의 해외 통신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성장성이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소프트뱅크예요. 또 스마트 셋톱박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성장 동력이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9월 달부터 SK 브로드밴드에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업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우리 시청자님이 수익이 좀 나셨는데 정리를 못 하셨고 다시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매수가 부근 아래로 살짝 내려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일본으로 보시게 되면 이 이동 평균 값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밑으로 조금 내려왔어요. 거의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이런 추세선 한번 그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고점과 고점을 잇는 선과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을 그어보니까 삼각 수렴형의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요, 이제 곧 변곡점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를 돌파하는 내지는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매수의 관점이 아니라 네. 변곡점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는지를
지켜보시고 그리고 확인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10% 비중이시니까 네. 종목 보유 전략을 추천드리고요. 네. 그러나 저점은 직전 저점 6,000원 선이 되겠더라고요. 네. 6,000원 아래로 밀리면 일단은 후퇴하시는, 손절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케미컬이 들어왔는데요. 7697님의 종목이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와, 참 좋습니다. 18,000원대고요. 비중 45%. 목표가 궁금합니다. 1년 반 동안 보유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박수범 전문가님, 하나케미컬 현재가가 22,700원. 상당히 좀 이익 구간이세요. 네, 매수를 잘 하셨고요. 네. 그에 따라 좀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그러네요. 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석유화학 제품들을 원래 생산하던 업체였습니다. 뭐 PVC라든가 CA라든가 그 PE 제품들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 뭐 PE라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여러분들 파이프인데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파이프 있죠. 뭐 그런 제품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CA라면 폴리카보네이트라든가 뭐 농약 뭐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 PVC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제품들을 국내 시장을 위해서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그 포커스가 글로벌적으로 바뀌면서 2차 전지 소재라든가,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태양광 시장이 좀 좋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자회사인 그 하나솔라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또한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케미칼의 주가를 많이 좀 발목을 잡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하나 그룹주들도 굉장히 크게 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주고 있고, 하나케미칼도 좋은 흐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케미칼 차트를 보기 전에 지주사의 주가 흐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같은 경우에도 보십시오. 지금 현재 거의 3만원대 부근에서 지금 현재 4만원까지 큰 급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죠. 이러한 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하나뿐만 아니라 자회사의 하나케미칼 또한 똑같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입니다. 최근 이제 24,800원까지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도 22평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양봉이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케미칼 계속해서 좀 보유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 가격은 좀 3만원까지 좀 보면서 좀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만원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라고 하시니까 대응자를 참고하십시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커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15,300원, 비중이 50%.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김양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지금 기관이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단기 급등했었다라는 것이 네. 부담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차트를 보면서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죠. 두산 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경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요즘 중국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두산 인프라코어의 실적은 그렇게 좋아지진 않습니다. 대신 주가는 과거 이제 7월 저점, 7월 초, 6월 말 저점 대비 3개월 동안에 무려 50% 이상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이 급등한 구간 동안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즈음이 됐죠. 최근에 기관의 매도 물량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들을 계속 이탈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잠깐 이 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지지선이 이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겠죠? 14,500원 전후가 되겠습니다.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50% 비중은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수범, 김양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식사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